사람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오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잡힌 사람이 막 여기서 막 욕하고 막 싸울까요? 정신만 잡히면 끝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너지에도 단계가 있고요. 에너지에도 높낮이의 단계가 있어요. 계급은 없습니다. 신분의 계급은 없지만 이 사이는 에너지원에 대한 계급은 있다. 단계는 있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 대한 영역이 또 있어요. 영역을 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영역,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상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상태. 그 위에 상위 영역은 뭐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상태예요. 그 가장 위에 가장 높은 레벨의 영역은 어떤 영역? 미션을 수행하는 상태예요. 이게 달라요. 자,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미션을 수행하려고 달리는 사람은 아예 계급 자체가 달라요. 마지막 결과도 다르고 가중과도 다 달라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달려야 된다? 미션은 아무한테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는 미션을 주지 않아요. 누가? 미션을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 자, 미션을 수행한다는 말은 누가 준다? 하늘이. 하늘의 감동을 준 사람이 미션을 갖는 거예요. 미션을 아무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은 사회의 지도급들이 수행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럼 누가 부여받는다? 하늘의 감동을 주는 사람. 하늘의 감동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통성기도 한다고 하늘이 뭐 울림을 줍니까? 통성기도 한다고 하늘이 울림을 줘요? 답을 줘요? 열심히 교회에서 한다고 하느님이 그 울림에 대한 답을 안 줘요. 저는 기도를 군대 가서 미친 듯이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진짜 밥 먹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불침을 쓰면서 기도하고 아예 우리 동료들하고는 안 하고 막 기도만 해요. 하루 종일 목주기도를 하루 6시간씩 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절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통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 온 거예요. 제가 성령을 교회에서 무대에서 6번 체험합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어렵죠? 아니, 체험 못하신 분들 많죠? 저는 성령을 한 6번을 6개월 만에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죠. 하느님의 부름을 따르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뭐 굉장히 큰 경험이죠. 그런 미션을 부여받을 때는 그랬다. 6개월 동안 오롯이 언니와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통렬한 기도를 했고 절박한 기도를 했고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그 당시에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이니까 뭐 이 땅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옳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확신, 신념, 철학, 정신을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다 넣어주셔서 다 버리게. 혹시나 흔적이 세포 속에 묻어있는 것조차도 탈탈탈 틀어서 다 없애게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어린 아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확신과 철학도 없는 정말 순백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거를 여기서 드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존재가 다 사라져요. 다 부정했으니까. 내가 쌓아왔던 경험, 거기는 엄청난 영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부심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런 거 다 통째로 다 섞어서 똘똘마리 해서 뭐다? 싹 다 버리게 해주셔서 심지어 내 몸에 남아있는 흔적조차도 그 기억조차도 없애게 해주셔서 그리고 정말 순백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걸 매일 태어나게 매 시간마다 태어나게 다 했어요. 매 시간마다 새롭게.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태어나게 해줄까요? 해줄 것 같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접신이 된 거예요. 접신이 성령 아닙니까? 맞아요. 접신하는 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접신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잘못됐나요?
불교에서 아니, 언어는 중요하잖아요. 언어에 놀아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여러분들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언어를 씁니다. 불교 사람은 불교를 씁니다. 멍청한 짝이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왜 교회 언어를 쓰고 앉았고, 아니 이 사람을 내가 태신자로 전도하고 싶어. 이 교회 언어로 왜 쓰냐고, 교회 언어로. 이 사람 언어로 써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을 이 사람 언어로 써야지. 이 사람이 깡패면 깡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탕자면 탕자를 써야 되고, 이해가나요? 이 사람이 창녀면 창녀를 써야지. 내 언어를 왜 쓰냐고, 내 언어를. 절간 언어를 왜 쓰고 교회 언어를 왜 쓰냐고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언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언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요. 전부 뭐다? 그들의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특이한 게 어떤가요? 지금 우리 정리의 교육을 계속 받으면 이상한 매력 같은 거, 말액 같은 게 있죠.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많은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그쪽 언어로 쓰지 않아요. 전부 뭐다? 일상 언어, 자본주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듣기 좋은 내용들로 이걸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 교회의 언어, 불교의 언어, 이런 유교의 언어를 어떻게 쓴다? 그들의 언어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언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도가 빠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돈은 절간에서 닦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닦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닦는다? 현장.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닦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막 싸우면서 도가 닦이는 거야. 돈은 앉아서 기도한다고 닦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간 가서 막 굴에도 가가지고 막 이 어떤 막 염원을 막 기원한다고 닦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부딪히는 걸 닦이는 거예요. 깨지고 부딪히고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던져야 그 안에서 알맹이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다? 그게 덕도예요. 덕도라는 것은 그냥 안에서 참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딪히고 당하고 깨지고 부딪히고 당하고 깨지고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내가 알맹이가 탁 튀어나와서 완전 완벽한 마음을 딱 쳐줍니다. 이게 덕도예요. 예, 여러분들은 사실 은밀로는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되게 재미있게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온 다음에 공자와 맹자와 할 이야기를 저는 공자와 맹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공자와 맹자와를 손정의 언어로 어려움 깊은 언어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누구 언어로? 오렌 버핏. 오렌 버핏과 손정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자본주의의 위대한 성인이 그들의 언어로 각색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없지 않아요.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게 재미없는 얘기 재밌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 언어의 마술사야.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게 고도의 변색기, 정신을 고도의 변환기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이론을 여러분의 개념으로 맞도록 다 변경해서 언어 다 변경시켜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리감이 없는 거예요. 괴리감.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공자를 맹자하면 여러분들 앉아 있겠습니까? 이미 집에 갔지? 근데 집에 갈 생각 없잖아요. 왜?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맞잖아요.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하고 있지만 괴리가 너무 컸다. 내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지금 전달했다면 저는 그 많은 이론들을 뭐다? 여러분이 딱 듣기 쉽도록 유치원 수준으로 그죠? 여러분께 쏙쏙 들어오도록 지금 전달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든 사람에게 자극을 줘야 되고 변화의 모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 안 바뀌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안 바뀌고 이 모습으로 성공이 되나요? 한번 볼까요? 이 모습 조금 더 바뀌어야 돼. 좀 더 바뀌어야 돼. 왜 바뀌어야 된다? 왜 바뀌어야 되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 감동받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 내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뀝니까? 내 주위가 아무도 안 바뀌는데요. 이해가나요? 내가 변화의 계기가 되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변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 계기와 모티브가 내한테 없어. 맞아요.
옷을 잘못 입은 게 아니고 머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 뭐가 없다고요? 자식 아니고 변화의 계기를 줄 만한 생각의 변화가 없다고요. 주변을 좀 변화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변을 변화시킵니까?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 누군지를 보여드릴게요.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성인은요, 손정이고 워렌 버핏이 맞아요. 자본주의의 최고 위대한 성인은 뭐다? 손정이고 워렌 버핏이 맞습니다. 손정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소프트뱅크를 운영하다가, 소프트뱅크 유통이죠? 윈도우 같은 거 이런 것들 판매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생각을 싹 바꿔요. 아, 이거는 현재 답이 안 나온다. 투자의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재투자를 할 게 아니고 이 돈들을 보다 젊은 아이들, 혁신적인 아이들, 도전적인 아이들, 창의적인 아이들한테 한번 미래 투자를 해보자. 이거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투자했고 쿠팡에 투자했고 지금 전 세계에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는 모험가들에게 다 투자해 줍니다. 맞아. 그리고 대부분 성공했죠. 그리고 손정이는 쫄딱 망했어. 소프트뱅크는 쫄딱 망했는데 투자한 건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내 해석을 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고 구체화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딱 우리 회사 돈 전부 다 빼서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 미래 기술을 운영하는 회사에 젊은 창업자들에게 투자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네가 투자한다면 내가 $200 나도 투자해줄게. 나도 $500 투자해줄게. 네 그 생각이 너무 바람직해서 이해가나요? 또 네가 총대를 메고 거지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부가 자기 전 재산을 그런 데 투자하겠다니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국가가 움직여요. 국가가 우리도 투자해줄게. 조건 없이 의사결정 네가 해라. 돈만 투자해줄게. 왜 제가 워렌 버핏이 손정이가 성인이라고 했죠? 자본주의는요, 투자를 잘 받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자본주의는 누구라고요? 투자를 잘 받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한테나 투자하지 않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가만히 쳐보세요. 단 한 명도 투자 안 합니다. 이유는 투자는 어떨 때 투자한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투자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한테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중물이 뭐 해야 된다? 내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의 씨앗이 뭐 해야 된다? 내 전부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감동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험가에게 투자를 해준다. 동의합니까? 예. 자, 그러면 투자를 받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성인 맞아요. 자본주의 성인이야. 그럼 나는 과연 투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오늘 숙제예요. 자, 오롯이입니다. 나아갑니다. 오롯이다. 자, 나 개인만 봅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정의 필요 없어요. 정의는 알아서 다 잘 거니까. 저 걱정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되게 잘합니다. 그럼 누가 생각하자? 나만 생각하자. 나는 과연 매력 있는 사람인가? 내 주위에 지금 50평생, 60평생 살면서 내가 뭔가 한다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투자해줄까? 얼마나 투자할까? 이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헛산겁니다. 60평생을 그냥 헛산거예요. 맞아요. 응?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고 딱 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투자를 안 해주거든. 그러면 나는 마음보다 자본주의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우울하고 슬퍼야 돼요. 이해갑니까? 저는 한동안 되게 슬펐어요. 왜? 아무도 날 그것도 보지 않아. 내가 뭔가 할 때 도와주려고 투자하려고 아무것도 달라들잖아.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죠. 내가 그들의 투자를 받을 만큼의 간절한 거구나. 절박한 거구나. 이해가나요? 거기 없으면 절대 투자를 받을 수 없다.
투자를 받을 만한 매력은 어디서 나온다? 형제라, 절박감, 모든 걸 올인하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인생을 한 번도 올인한 적이 없어. 올인하는 척만 했어. 뒤에 살짝 숨겨놨어. 맞아, 안 맞아요? 보따리 숨겨놨잖아요. 90%만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온리완 전체를 쓸 때는 주위가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호유 군단이 쫙 생겨요. 이게 사업의 본질입니다. 사업은 뭐다? 아이디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다? 온리완 내 모든 걸 올인하고 절박하고 절실할 때 주위가 감동을 받고 변화해서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 어디에 투자하는 줄 아세요? 가장 위험한 데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 가장 위험한 데. 가장 위험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다? 본질적으로 투자는요 모험가 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다? 모험가한테, 세상의 판을 뒤집을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세계에 출현한 이유 뭔지 아세요? 18세기에 자본주의가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현한 이유 뭘까요?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출현합니다.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뭔지 아세요? 방직공장이 아니에요. 유리의 방직공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최초의 주식회사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세상의 최초의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주식 거래소가 최초에 생긴 것도 네덜란드입니다. 전부 한 일들이 뭐다? 한선을 타고 배를 상선을 타고 그죠? 무인도를 확 한답니다. 수백 일 타고 가서 뭐한다? 유럽 시장에 없는 유일한 향신료 식자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봤더니만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세상 전부가 향신료야. 그냥 다 먹으면 끝이야. 떼돈이야. 근데 뭐가 따른다? 가서 풍랑을 만나거나 길을 잃어가지고 자초될 가능성이 거의 99%였어. 이해하나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왜? 성공하면 초대박. 자, 중요한 거 잘 보세요.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 누구다? 그 모험가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모험가. 모험가가 뭔데? 모험가가 위험이 99% 잔존하고 있는 혁신가예요. 하지만 성공하면 세상 판을 뒤집는 사람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모험가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끌립니까? 손정이 딱 손드니까 다 물리잖아요. 워런 버핏이 뭐 한다 그러니까 다 물리잖아요. 누구다? 혁신가, 모험가. 자, 김범수 의장이 골방에서 카톡을 막 기획하고 있어. 그래 딸을 주겠습니까? 지금은 줘요, 안 줘요? 막내딸 있으면 무조건 주죠. 자, 이게 뭐다? 김범수는 모험가예요. 사업 아니에요. 모험가예요. 세상은 모험가 앞에 머리를 좋아하게 된다. 내가 모험가가 아니고는 절대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하고 어디 가라 합니까? 그때 어디 가라 그래요? 막 인디언들하고 막 총쏘고 싸우라 그럽니까? 뭐 하라 그런다? 내 세계 안에서만 혁신하자. 자, 내 세계 안에서만 혁신하자. 세상 밖으로 가가지고 무인도를 막 개척하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자? 내 세상 안에서만 혁신하고 뭔가를 잘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진짜 혁명같이 보여요. 혁신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나요? 내 안에서만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본다? 큰일을 이뤄낼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저 인간 큰일을 할 사람이네. 그래야 투자자가 보여요.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매력 있는 사람은 투자에서 못 끌립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정인에 나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해서는 저는 국명수 류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혁신했거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혁신했는데 고추가 가장 큰 모험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투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저는 어제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나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를 혁신하는 사람이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를 혁신하는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들어오세요 빨리. 왜? 그 어정쩡하게 있어요. 들어오세요. 자, 나를 혁신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제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혁신가로 보여요? 저는 좋은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저는 혼냅니다. 저 좋은 사람이다. 저를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거꾸로 저를 비웃는 거예요. 혁신가에게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저는 혁신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평가해 준다?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자, 저를 보고 뭐라 한다? 최승일 대표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되죠. 이게 최대한의 경애입니다. 저에 대한 가장 경애가 뭐다?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디까지 바뀔지 어디까지 뛸지를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내가 뭐다?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연구대상이 국명수 보호자 어디까지 바뀔지 몰라. 어디까지 혁신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제 양반을 스펙트럼이 이제 없어진 거 같아요. 그냥 막 갔다 왔다 막 이게 질팡갈팡 제가 예측이 안 돼. 어디로 튈지 어떻게 뛸지 얼마큼 뛸지를 예측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제 유능했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어제 대단했던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오늘 변신하고 내일 변신해서 얼마큼 뛸지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큼 키울지는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 이해가나요?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이쁜 게 아니에요. 착한 건 아니에요. 그딴 건 하등이 필요 없어요. 저보고 멋있고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뭐라 해야 된다? 매력 있는 사람. 와, 저 생각은 되게 매력 있는 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이건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지. 아가씨야, 총각이야.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이지. 보여, 뻔히. 저 인간이 나를 붙들고 어떻게 할지. 손목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갈지. 이게 다 보여. 매력 있다 없다? 없어. 매력 하나도 없어. 안 따릅니다. 근데 저 인간이 가다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떤 방향을 할지 이해갑니까? 모텔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까지 그냥 탁 에스코트를 해줘. 이해갑니까? 도대체 저 인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요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좀 많아야잖아요. 그런 사람 내 주위에 별로 없어. 그 말은 내가 안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 근데 혁신가 주위에는 뭐다? 전부 혁신가만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투자 쪽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로 뛸지 몰라 도대체 인간들이. 이해가나요? 밧줄을 콩콩 묶어놔야 돼.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내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나는 게으르게 돼요. 맞아요. 변화하고 혁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정상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평범한 게 정상이잖아. 정상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란 거는 그냥 가진 일 안 하고 남들이 딱 좋다는 일만 공무원, 교사 이런 것만 그냥 꾸준히 학교 다니면서 방황 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순응한 적 없고 사회 제도에 순응한 적 없고 사회 만드는 토 속에 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맨날 졌어요. 시작과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형제가 7명인데 우리 형제가 7명이에요. 엄마가 4명. 아, 이복 형제. 아이고, 큰 엄마 밑에 내가 2명, 작은 엄마 밑에 2명 이렇게 해서 어머, 이복 형제. 어머. 7명인데 처음 들어요 이거? 네.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부인 4명 되고 있다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날 처음 좀 들어요. 들어봐. 4명이었어요. 부인 4명에 어머. 자식 어머. 7명 형제 다 남자예요. 큰 누나 하나가 여자고 나머지 7명 다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보고 애 너무 닥달하지 마라. 자 공부 안 시켜도 된다. 남놈이다 이거예요. 공부시키지 마라. 자는 다른 애들은 다 애들이 다 형들이지. 우리 형들은 다 공부하라 그랬어. 아버지도 공부하라 했고 엄마도 공부하라 했어. 근데 저한테는 뭐다? 엄마만 공부하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혼내요. 왜 자를 공부를 더 시키라 그러냐. 그 저를 부르는 그렇게 합니다. 이나 너는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된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라. 아버지는 어릴 때 저를 물어봤다. 자기 대를 이어서 유일하게 사업가라고 부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부 잘해서 뭐 판사, 의사를 해야 되고 맞벌이 못하고 저는 기업으로 사업으로 성공할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행동이 그렇게 나왔던 거야. 뭔가 이상했고 관심도 달랐고 모범심도 있었고 어릴 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버지는 그걸 봐버린 거예요. 아, 이 인간은 이놈은 공부시켜서 판검사 시킬 애가 아니고 기업을 이렇게 되겠다. 아버지 사업은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시키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하면 넌 못 산다. 저한테 철도 들기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저 6살, 7살, 8살 3년 동안 오로지 저한테 했던 이야기보다 이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넌 못 산다. 그냥 좋은 사람만 사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엄마도 공부 안 시켰어. 난 공부 진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안 시키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뭐 빵좀 맞고 와도 뭐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 공부 진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했거든. 근데 6개월 만에 금정고시를 하게 했으면 나쁜 머리는 아니죠. 독학으로 6개월 만에 금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겠다. 나쁜 머리는 아니에요. 수학을 제가 되게 잘합니다. 수학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저를 조련을 잘 하신 거야. 하나도 간섭 안 했어요. 저녁 늦게 오면 형들은 막 혼내는데 저는 그냥 풀패. 그냥 잘 놀고 왔나 그냥 들어가 시켜라.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는 단 1도 간섭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산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막 뒹굴고 막 완전 흙탕물 해가지고 와도 저녁 11시 와도 어린애가 저녁 먹자마자 나가더라고요. 예, 절대 도망 안 가니까 안 잃어버리니까 찾지도 말아게요. 하여튼 완전 방법 중에 완전 방법. 그러니까 저의 창의력을 단 1도 간섭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저항을 커버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노동운동하고 뭐 사회운동하고 혁명운동하고 막 이런 것만.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했어요. 사회 제도권 일을 한 게 아니고 정부 제도권에 반하는 행동만 좌익이죠. 공산주의 운동하고 이랬어요. 이념운동 중에 좌익 사상 운동하고 아주 골수자서 좌익하고 이게 정부가 완전 사회 틀과는 정반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사람이 저를 뭐라고 한다? 저 인간은 예측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야간대를 갔는데 투표를 했어요. 구성원들하고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성공할 사람 뽑았는데 제가 인지도도 없었어요. 그게 잘난 척도 안 합니다. 가만히 가서 공부만 해요. 야간이었으니까. 나중 직장 다니고 뭐 제가 캠퍼스 활동 나이가 또 들어서 갔으니까 뭐 애들하고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갔는데 몰표가 저한테 왔어요. 60명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누구? 최석이 이름이 나와요.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나가서 막 제가 막 우쭐대고 뭐 이렇게 폼 잡고 막 학생회장을 하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는데 전 학과에 투표를 했는데 이제 미래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뽑으라 했는데 누굴 뽑았다? 거의 제가 몰표를 받았습니다.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달랐던 거예요. 특별했던 거예요. 그냥 함부로 편안하게 한 게 없어. 전부가 다르게 된 거예요. 다 다르게. 생각 자체가 다 아이들과 세상을 보는 판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다 달랐던 거예요. 그 이상한 놈이야 지금. 정상적으로는 해부가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컨셉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컨셉의 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뭐다? 그런 밑바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틀과 가치 가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세상에 짜여져 있는 그 판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혁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판을 뒤집어 볼까? 제가 아마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저는 분명히 이승계목을 땄을 거예요. 이유는 뭐다? 그냥 혁명가예요. 왜 우리가 무슨 것을 해야 됩니까? 신분제를 왜 써야 되지?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태어나서 나도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왕을 숨기지? 아마 이런 생각, 반역자의 생각을 제가 100%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제 DNA가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어릴 때부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존감, 자부심. 내가 왜 누구로부터 복종돼야 되지? 내가 누군가를 왜 섬겨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캐슈마크가 있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데, 나는 대단한데, 나는 존귀한데 왜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그릇을 넣지? 밥 주세요라고 동냥하고 있지. 그래서 아무도 인식 못 하잖아요. 자, 노동운동을 하다가 누가 뒤에서 하이바로 빵 때렸어. 하이바 뭔지 알죠? 안전모. 안전모를 팍 때렸는데 그냥 어디 저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결정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정주행 회사하고 이렇게 맥을 잡고 싸우지?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 밥도 줬잖아요. 밥도 줘. 거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대모하는 이유가 뭐다? 밥 좀 더 줘. 그거잖아. 근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서도 내가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있어? 내가 정주행 될 수 있고 내가 현대그룹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안 낸다고 생각하지? 이해가 나요? 근데 저 사람들이죠. 만들자. 내가 정중히 돼서 현대그룹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내가 뭐다? 알아서 그들에게 2배 이상 급여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호의호식하고 자식들한테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익들을 그들에게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싸우고 있지? 지금? 거짓처럼 동냥하고 있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영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왜? 급여 생활에서는 절대 못 만들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뭐다?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들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뭐다? 다 선별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영업을 특판역으로 해서 특판역만 잘하면 되는데 때려쳐보고 다단계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잘 나갈 때 연봉 한 6억 벌을 때 다단계를 해서 그래서 또 잘 나갈 때 그걸 때려쳐버리고 만다 방판에서 시효를 합니다. 이런 짓을 왜 할까요? 현대그룹 같은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들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도 배웠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회사는 방판회사가 아니고요. 종합병원 2개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종합병원 2개, 방판회사 하나, 그 다음에 상조회사 하나, 보험회사 하나, 총 6개 갖고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에서 제가 기획이나 이걸 싹 다 배운 겁니다. 이유가 어차피 제가 회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끌림에 의해서 그쪽을 다 거쳐가 본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적 이력을 쭉 풀어놓으니까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은 다 선정해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굳이 그걸 목적으로 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관련된 일을 싹 다. 마지막에 투자까지 가는 이유는 뭐다? 기업의 핵심이 투자잖아요. 이것까지 마스터해 버린 겁니다. 기업 거는 그냥 가감하게 던져버리죠. 뭐 잘 나갈 때 그냥 다 던졌어요. 이유가 뭔데? 그냥 하나의 경험이었고 과정이었으니까.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하이바에 맞았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이바에 맞았다 생각해보세요. 뒤통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왜 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면서
그 위에 큰 그레차한테 내가 굽신거리면서 도와달라고. 이거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러고 있죠?